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내는 돈, 보험료율이라고 하죠. 현재 이제 9%인데 4%를 높였습니다. 13%. 그리고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42%로 하고 있죠.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을 더 올리는 세대별 차등화 방안, 또 수명, 가입자 수와 연동해서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개혁안이 수용이 되면 고갈 시점은 16년, 또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면 32년간 늦출 수 있다는 건데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세대가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을 밟았다. 이렇게 긍정평가를 했고요. 민주당은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골몰한 방안이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은 일종의 국민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구성하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끝내고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까지 마무리 짓자 촉구했는데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했죠? 배종호 위원장님. 네, 민주당이 이제 거부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연금개혁안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 계약안이다. 계약.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첫 번째로 국민연금의 본래의 성격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은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에 매우 부실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험료율을 보면은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데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됐고요. 또 자동 조정치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현행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데 거기에 가입자 수 감소가 되면은 마이너스, 또 기대 여명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세대 간 갈등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등 지원을 차등으로 납부를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세대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1개월 차이로도 이게 차이가 나고 또 반면에 이제 9년 차이가 돼도 보험료 부담 똑같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마련한 그런 흐름하고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국회 개혁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50%를 결론을 내렸고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 여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44%로 수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42% 이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회 연금 개혁은 이 연금 개혁은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수 개혁도 불가능하고 구조 개혁도 불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현실화되려면 일단 국회 안에서 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모수 개혁도 가능하고 또 구조 개혁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배종호 부위원장 얘기 들으면 이제 국회가 결국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좀 맞대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난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올해 뭐 한두 해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수십 년간 예측을 해오고 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다루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피해왔던 주제인데요. 사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져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게 뭐 자원이 풍족한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인구가 부족한
뭐 인구가 좀 적은 상대적으로 캐나다 정도만 12% 이하의 요율이에요. 그러니까 납부 비율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9%로 굉장히 낮은 편이죠. 납부하는 금액 자체는 낮은 편인데 또 이에 비해서 실제로 또 소득 대체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처음 시작될 때 70%가 넘었었죠. 이게 국민연금 최초 단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갈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고 지난번에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할 때만 해도 이게 뭐 지금 7년 정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 시기였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핵심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역시도 완전한 대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16년에서 32년이라는 좀 장기간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좀 납부 부담을 줄였다. 그러니까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하는 거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특수 목적의 연금과는 달리 국가 지급에 대한 보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납부만 하고 나서 내가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계속 팽배해져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도 같이 바꿔서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겠다. 전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로부터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수혜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 공포감에서 일단 벗어나게 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이게 단순하게 모수개혁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모수개혁 그리고 다음에 구조개혁까지 꼭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또 반대하는 논리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차기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똑같이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정권이다 뭐 타 정권이다 민주당이다 여다 야다 따질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어떠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댄다라고 하면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뭐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김인중 대변인, 지금 정부 안 그 자체가 좀 합리적인가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 정부 안 뭐 방금 전에 여러 말씀들 주셨으니까 그 중에 언급이 안 된 거를 일단 하나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납부 기간이 지금 그 64세까지로 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불씨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정년이 현재까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년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무 납입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가 어제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벌써 정년 연장 논의는 빠져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설계가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좀 전에 김민수 대변인 말씀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정부가 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데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혁을 해보겠다라는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높게 사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정말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말기에 모수 조정이라도 먼저 해내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정부안 지금 합의된 안을 여야가 합의된 안을 그냥 조건 없이 다 수용할 테니 이거라도 통과시킵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걸 브레이크를 제동을 건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세요? 근데 그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또 그 합의하기 어려운 특히 그리고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게 모수 조정만 하는 미봉책 말고 구조개혁까지 함께 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엔 지금 구조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빠져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언제 발표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도 내놓지 않고 마치 이 연금개혁안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도 국민들의 판단을 갖다가 오도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번 이 정부 연금 개혁안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 여야가 사회적 합의를 지난번에 좀 전에 공론화위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론화위에서 다루었던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왔던 부분을 어떻게 이 연금 개혁안에다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논쟁적 불씨들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좀 부정적 전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윤진 대표는 어떻게 예. 봅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좀 솔직했으면 좋은 것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안이 뭐 지금 현행에서 봤을 때 또 더 많은 소득 대체율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죠. 특히 지금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인데, 근데 이게 왠지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국민연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가 내는 돈으로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그 안에서의 제로섬 게임이고, 물론 기금 수익률을 뭐 이번에 1% 높이든 그런 뭐 재고 방안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 미국의 주식 투자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금융 투자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저는 솔직하자는 거죠. 더 많이 내고 적정 수준만 받는 수준의 개혁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될 것이고, 그럼 고갈된 다음엔 누가 돈을 내느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되면 또 어떤 결과를 받게 되냐면은 결국 소득이 높은 50대, 40대 중년층이 대부분의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느냐의 관점보다도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 자체 재정으로서 자체 재정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한, 즉 완전 고갈되지 않는 완전 고갈이 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혁 방안이다. 또 이번에 뭐 소득 대체율을 42%, 또 보험료율을 뭐 13%도 했는데요. 사실 이 수치가 유럽의 여러 가지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재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8% 정도로 보험료율을 내고 42%의 소득 대체율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도 거의 18%의 요율을 하고 있고 1인 가구의 2인 기준으로 50% 소득 대체율입니다. 즉 우리가 환상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많이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산유국처럼 정부가 자원을 캐내서 그걸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나라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와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좀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